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경제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일까요? 월스트리트에서 조사를 했어요.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그랬더니 지금까지 거의 1년여 동안은 코로나죠. 코비드 19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뭐가 제일 우려되는 사항이냐, 뭐가 제일 관심 사항이냐 물어보니까 국채 금리래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에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아직도 여진이 다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제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면은 이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근데 왜 이게 또 주가 폭락하고 연결이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개 시리즈로 제가 이 문제를 제 나름 가장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경제 현상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아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예 이해를 할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금리, 인플레이션, 환율, 주식시장, 이게 모두 다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현상은 여러분 사회과학이지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과학적입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제 설명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항상 그래요. 외우려고 하지 마라. 이 인과관계를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국채 금리하고 국채 가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선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국채, 어떤 분은 저한테 채권이 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채권은 아시겠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국채입니다. 근데 국채를 발행할 때는 대개는 이자가 붙어요. 예를 들어서 국채를 100만 원짜리를 발행하는데 금리를 연 2%를 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은 2만 원의 이자를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게 국채입니다. 그리고 원금을 언제 상환하느냐? 10년 뒤에 상환하겠다. 그럼 10년물이고 30년 뒤에 상환하겠다. 그러면 30년물이에요. 국제적으로는 10년물이 표준화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3년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이 문제는 계속해서 유통이 돼요. 여러분 한번 사신 뒤에도 자금이 필요하다든가 또 계속해서 유통이 되니까 가격이 등락이 심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국채 금리가 역시 같이 변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짜리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2만 원의 이자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 채권이 어떤 이유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국채가 많이 발행됐다. 국채가 시중에 너무 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람들이 이 국채를 싫어한다. 미국 국채를 싫어한다. 한국 국채를 팔고 다른 걸 사겠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국채 가격이 이제 한 95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95만 원의 국채를 여러분 삽니다.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만 개에 가면 100만 원을 줘요. 그런데 95만 원에 샀는데 이자는 어떻습니까? 이자는 정부가 2만 원을 보장한 거예요. 그렇죠? 국채가 가장 신용이 높죠. 국가가 망할 확률이 기업이 부도날 확률보다 훨씬 적으니까.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100만 원에 발행하고 2만 원 이자를 주기로 한 건데 가격이 시중에서 떨어져서 95만 원짜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자는 계속 2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95만 원을 주고 샀는데 2만 원을 받게 되니까 95분의 2 하면은 어떻게 돼요? 0.02105 이렇게 나가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이자율이 이제는 금리가 2%가 아니라
0.105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고정 이자가 딱 정해져 있는데 국채, 원금 100만 원짜리인데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은 95만 원인데 95만 원짜리를 사고도 2만 원의 이자를 받으시니까 이 국채에 대한 수익률, 금리가 올라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꼭 혼동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여러분이 쭉 따라오시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은 국채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것이죠. 그렇죠? 국채 가격이 90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90만 원 주고 샀는데 2만 원 이자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50만 원으로 떨어졌다?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국채는 일반 가계 상품과 달리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가 돼요. 가게는 문 열을 때가 있고 또 가게에 진열된 상품은 가격이 그렇게 수시로 변하진 않죠. 그런데 금융 상품은 전 세계에 시차가 있어도 어느 나라인가는 낮에 활동을 하니까, 그리고 거래가 모두 다 컴퓨터로 이루어지니까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 그리고 국채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계속해서 변동해요. 가장 큰 변동을 주는 것은 지정학적인 요인이 많죠. 어디 뭐 세계에서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은 요동을 치죠. 또 크게 변동하는 것은 미국의 국채인 경우에는 미국 정책, 중앙은행, FRB의 정책이에요. 미국이 FRB가 우리 이제 국채를 더 사들이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채를 사지 않으면은 시장에 사는 사람이 줄어들죠. 수요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국채라는 것은 정부가 발행해서 고정적으로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그대로 받으니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채 가격하고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은 항상 거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하느냐? 지금까지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국채를 계속 사들였어요. 왜 사들이냐? 미국의 중앙은행은 국채를 사고 산 대신에 돈을 푸는 거예요. 시중에 통화량을 계속 풀었거든요.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시중에 돈 안 풀고 국채도 더 안 살 거다. 그러면 국채 살 사람이 줄어들으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국채는 안전하잖아요. 지금 미국의 10년물이 1.6%까지 갔는데 나 이제 신흥국 개도국의 국채 산 거 나 이거 안 살래? 미국이 살래? 1.6%나 주는데 나 위험한 자산에 투자 안 해. 1.6%나 주는데 더 올라가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자금이 위험한 자산에서 안전한 자산 쪽으로 자꾸 갑니다. 국채를 더 사게 되는 거죠. 가격이 싸고 이자는 많아지니까. 그리고 정부가 더 이상 국채를 안 사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도 어렵습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국채와 금리는 항상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